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를 할 건데, 여기 있는 쇼파는 모형을 가지고 와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모델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모델링 하기가 쇼파는 어려워요. 자,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렉탱글, 그 다음에 선을 클릭해서 이동하기, 다시 한번 모서리 클릭해서 이동하기. 그러면 이제 전체 크기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렉탱글, 자, 이동하기, 다시 한번 이동하기, 다시 렉탱글, 모서리 선택해서 끝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다시 렉탱글 선택하고 끝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면이 이렇게 나눠지겠죠. 소파처럼. 자, 이렇게 소파처럼 면을 한번 나눠 보시죠. 평면을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런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푸시앤풀로 50mm를 다 띄웁니다. 이렇게 50mm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어차피 우리는 이 아래 50mm는 발통이 들어갈 거라 필요 없어요. 다 지워 주셔도 돼요. 이렇게 50mm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발통이 들어갈 자리라 이렇게 지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50mm가 뜬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자, 얘가 300mm, 350까지 이렇게요. 350mm까지 아니 350mm 너무 높고 250mm까지만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자, 250mm까지 올려주세요. 전부 다 이렇게요. 여기에 쿠션이 올라갈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여기 높이까지 올리시면 돼요. 이 높이까지. 그리고 50mm가 뭐예요? 네? 50mm가 발통이 들어갈 자리요. 발통. 여기 발통이 들어갈 자리. 자. 요 정도만, 한 200mm 정도만 올리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푸시앤풀로 여기 등받이까지, 손잡이까지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의자 모양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옆에 뒤에 있는 얘를 보고 만들면 이와 같은 의자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쿠션을 만들면 되는 거죠. 렉탱글 이런 식으로요. 여기 쿠션의 높이도 이렇게 나옵니다. 쿠션의 높이가 100mm. 그러니까 푸시앤풀로 이렇게 100mm를 올리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테이블 이용해서 이렇게 테이블 이용해서 자, 이렇게 테이블 이용해서 아크를 그리고 그 다음에 푸시앤풀로 밑으로 내려서 지우면 네, 그 모양이 완성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쿠션을 만들 수 있겠죠. 자, 복사.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소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예를 들어서 한 2mm 돌출하고 스케일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정말 조금만 이렇게 스케일 줍니다. 여기서 눈에 보일 만큼, 요만큼. 그러면 요만큼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다시 푸시 앤 풀로 자, 한 1mm만 다시 스케일로 이렇게 줄어들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어떤가요? 모서리가 생긴 거 보이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모서리가 여러 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자, 이동하기, 면이 높이가 작으면 그냥 이 상태에서 Z방향으로 이동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Z방향으로 이동을 시키시고 다시 푸시 앤 풀, 그 다음 스케일, 컨트롤 키를 눌러서 중앙을 향해서 다시 푸시 앤 풀, 스케일, 컨트롤 키를 눌러서 중앙으로.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곡선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모형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생기는 곡선은 어떨지 몰라도 이렇게 생기는 곡선은 지금처럼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여기 3개짜리도 똑같아요.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를 복사해서 써도 되고 그냥 새로 만들어도 됩니다. 자, 이동하기, 다시 이동하기, 그 다음 이번엔 다시 나누기, 아니 렉탱글로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끝까지 이동하기 선택하고 끝까지 이동하기, 렉탱글 선택하고 끝까지 이동하기, 모서리 선택하고 끝까지 이동하기, 다시 한번 렉탱글 선택하고 모서리까지 이동하기 선택하고 모서리까지 이동하기.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자, 아까랑 똑같아요. 자, 일단 50mm 이동하고요. 자, 이런 모습이죠. 이 아래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지우셔도 돼요. 아니면 애초에 얘를 이렇게 Z방향으로 50mm 놓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그리고 역시 똑같이 푸시 앤 풀로 돌출합니다. 먼저 이렇게 소파가 나올 자리, 그 다음에 손잡이 부분, 자, 그 다음에 등받이.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메이크 그룹 하셔야 돼요. 자,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해서 메이크 그룹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각형 그리고 푸시앤풀로 형상 만들고.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푸시앤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조금만 돌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스케일로 줄이는데 그냥 줄이면 이렇게 모서리로 간단 말이죠. 컨트롤 키를 눌러야 이렇게 조절이 되겠죠. 자, 더 확대를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작게, 그 다음에 조금 올리고 다시 한번 스케일, 이번엔 많이, 다시 푸시앤풀로 조금만 올리고 스케일, 이번엔 많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곡선을 우리가 임의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곡선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을 이용해서 그 형상을, 이 면의 곡면 형상을 내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다 만들면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복사. 그러면 이렇게 슈퍼까지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여기를 눌러 보시면, 자, 에셋 에디터를 누르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띄워 보시죠. 요 첫 번째 당구공이 재질입니다. 얘를 누르면 재질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조명 있죠. 얘를 누르면 조명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넘어가고 얘를 누르면 렌더 옵션이 나타납니다. 자, 조명을 한번 보도록 하죠. 기본은 여기 선라이트가 기본입니다. 태양광이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여기 섀도우죠. 섀도우를 키면 이와 같이 그림자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의 위치는 윈도우의 모델 인포에 바로 여기 지오 로케이션, 여기서 맞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8월달 혹은 7월달에 한낮의 시간으로 맞추면 이와 같이 태양의 위치를 내가 임의대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전에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렌더 옵션만 조절해 보자고요. 자, 프로그레시브 끄고 디노이저 켜고, 그 다음에 인바이런먼트에서 GI 값 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쭉 넘어가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서 요거 브라우트 포스 대신에 이리디언스 맵, 그 다음에 자, 앰비언트 어클루전 켜고, 안티알레스 필터는 캔물럼으로 바꾸고, 그리고 렌더. 그러면 이와 같이 렌더링이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선라이트예요. 여기 조명을 눌러보시면, 여기 조명을 누르시면 여기 선라이트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 선라이트를 보시면 이 오른편에 선라이트에 대한 미리 보기가 나오고, 이 아래쪽에 파라미터가 쭉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커스텀 오리엔테이션은 사용자 정의 위치입니다. 태양의 위치를 내가 임의대로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양의 위치를 뭘로 정했나요? 바로 위도와 경도와 시간대로 결정했었죠. 모델 인포에서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위도와 경도로,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시간으로 결정했었죠. 그런데 이 값을 활성화시키면 내가 임의대로 시간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태양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태양의 위치가 높고 낮음. 낮이면 저녁 때나 아침 시간이 될 것이고,
높으면 낮 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서남북 위치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태양의 위치가 동서남북 위치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제가 태양의 위치를 거의 90도까지, 80도까지 올렸고요. 그 다음 45도 방향으로 바꿔봤습니다. 다시 렌더링. 그러면 위치가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이렇게 있지만 인피니티 플랜을 하나 설치하고요. 자, 렌더링. 태양의 그림자의 방향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면 얘는 그림자가 여기 있죠. 근데 얘는 그림자 여기 있죠. 그러니까 위도와 경도를 따르면 태양의 위치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태양의 위치가 이쪽에서 이 방향으로 가게 된 거죠. 반대 방향에 있네요. 자, 렌더링을 다시 해볼까요? 옵션 선택하고 그 다음에 태양의 위치를 제가 반대로 바꿔봤습니다. 다시 렌더링. 자, 어떤가요? 태양의 위치를, 그러니까 그림자의 방향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 태양의 방향, 그 다음에 높낮이, 낮 시간인지 저녁 시간인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깥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얘로 맞추면 아무래도 어렵죠. 위도와 경도로 맞추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얘를 꺼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컬러와 인텐시티라는 것이 나옵니다. 컬러는 태양의 색상입니다. 태양의 색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죠. 그러니까 색상을 안 바꿉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인텐시티 멀티플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양의 밝기입니다. 인텐시티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다 밝기로 번역을 해두시면 돼요. 빛의 밝기란 뜻이에요. 빛의 색이, 빛의 밝기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태양이 어느 날은 밝았다, 어느 날은 어두웠다 그런가요? 늘 똑같은 밝기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태양의 밝기는 바꾸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뭘로 바꿀까요? 뭘로 밝고 어둠을 바꿀까요? 자, 보세요. 자, 다시 렌더링을 걸어 볼까요? 제법 밝게 나오네요. 그죠? 이 정도의 밝기네요. 뭘로 바꾸냐면 여기 렌더 옵션에 가면 여기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어드밴스 카메라 파라미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으로 바꾸는 겁니다. 카메라 값이요. 이해되셨나요? 카메라의 수동 카메라입니다. 이 수동 카메라 값 가지고 조절하는 거예요. 여기 필름 센서티브라는 거 있죠. 이게 필름의 감도입니다. 이 숫자가 높아지면 굉장히 빛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제가 400으로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 부분만 렌더링 해보죠. 지금 이 부분만 다시 렌더링. 그러면 밝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필름의 감도를 제가 50으로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만 렌더링 하죠. 어둡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필름의 감도를 가지고 조절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필름 감도를 100으로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어퍼처라고 해서 F넘버라는 것이 있습니다. F넘버 조리개예요. 카메라가 있으면 앞에 조리개를 열고 닫습니다. 조리개가 이 값이 이렇게 가요. 제일 많이 열은 게 1이고요. 그러니까 1F가 제일 많이 열은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1.2F. 그 다음에 배수로 갑니다. 그 다음에 2, 2.4, 그 다음 4, 그 다음 5, 8, 10, 16, 20, 32 이렇게 가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조리개를 열은 거고 여기가 조리개를 닫은 겁니다. 조리개를 열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빛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조리개를 닫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빛이 적게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자, 저기 기본값이 조리개가 8입니다. 얘가 여기가 100에 8로 렌더링 되어져 있는 건데 제가 요만큼을 다시 바꿔서 렌더링을 해보죠. 이번엔 조리개를 열어보죠. 4로 열었습니다. 렌더. 비교해 보세요. 조리개를 열었으니까 빛이 많이 들어가네요. 밝게 나왔죠? 다시 봅니다. 자, 이번에는 8이었으니까 16으로 바꿨습니다. 조리개를 닫은 거죠. 자, 어둡게 렌더링 되는 거 보이시나요? 태양빛은 건드린 게 아니에요. 인텐시티는 건드린 게 아니고 이처럼 카메라 값 가지고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 스피드요. 셔터가 열리고 닫히는 속도요. 필름이 이렇게 있으면 필름 앞에 셔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셔터를 누르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열렸다가 닫혀요. 근데 얘가 100분의 1초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S분의 1초라고 돼 있잖아요. 즉 여기 300이라고 하는 건 300분의 1초 동안에 열리고 닫힌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50분의 1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천히 50분의 1초 동안 열리고 닫히는 거죠. 그런데 500분의 1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열리고 빨리 닫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 자동차 사진 중에 스피드를 그 자동차 경기장 가면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쭉 가면서 자동차는 그대로 있는데 배경이 이렇게 싹 지나간 사진들 보실 수 있어요. 그게 이렇게 1000분의 1초, 2000분의 1초로 찍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동시에 카메라를 움직여가면서 찍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찰나적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피사체는 그대로 있고 배경이 움직여버려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분수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물방울 보이는 그런 영상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런 것도 1000분의 1초로 찍은 겁니다. 순간적으로 찍기 때문에 물방울이 보이게 되는 거죠. 대신에 순간적으로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빛이 조금 들어가요. 많이 어둡습니다. 자, 보세요. 기본값은 300분의 1초입니다. 제가 150분의 1초로 놨습니다. 예, 다시 8분의 1초였고요. 자, 여기를 렌더링 해보죠. 자, 렌더. 150분의 1초니까 천천히 열리고 천천히 닫혔습니다. 밝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봅니다. 이 밑으로 가죠. 여기는 제가 600분의 1초로 바꿨습니다. 빛이 조리개가 셔터가 빨리 열리고 빨리 닫히겠죠. 그러니까 어둡게 보여요. 이해되셨나요? 이걸 가지고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 값을 가지고 조절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단 말이죠. 이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있냐? 이쪽에 왼쪽에 보면 카메라가 있는데 익스포셜 밸류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걸로 조절하는데 그 오른편에 오토라는 항목이 있어요. 얘를 눌러버리면 여기가 다 비활성됩니다. 자동으로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자, 렌더. 그러면 이와 같이 밝기가 자동 조절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GI 값 있죠. 여기 environment의 GI 값 있죠. 이 값을 올리시면 밝아져요. 제가 10으로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조금 더 밝아집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스카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뒤에 하늘이요. 하늘 배경이요. 우리가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늘 배경이 자동으로 렌더링 돼서 나옵니다. 뒤에 하늘 배경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동으로 하늘 배경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 하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죠. 보통 우리가 시간대를 맞춰서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6시로 맞추고 보면은, 자, 그림자가 이쪽에 있네요. 그러면 렌더링 하면 이렇게 노을진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대에 따라 다른 하늘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항목을 가지고 보면 이게 이제 호색의 내림이다. 시간대에 따르는 하늘이고, 우리가 이제 한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첫 번째 여기 CI 클리어라고 돼 있죠. 클리어하고 오버캐스트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PRG 클리어 스카이라고 있는데, 얘하고 여기 CI 클리어하고 똑같은 방법인데, 비 온 뒤에 아주 맑게 개인 날 있죠. 그때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아주 맑은 하늘 있죠. 그때 하늘이 클리어입니다. 여기 PRG 클리어 스카이하고 CI 클리어가 구름 한 점 없는 아주 맑은 하늘을 말합니다. 보시면 이렇게요. 지금 저녁 시간대니까 낮 시간대로 바꿔놓고 봅시다. 자, 이렇게요.
지금 보시는 건 낮 시간대의 하늘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자, 다시 볼까요? 이번에는 오버캐스트입니다. 오버캐스트는 뭐냐면 비 오기 직전에 흐린 날이요. 비 오기 직전에 흐린 날. 그러면 어떤가요? 흐려진 거 보이시나요? 하늘이 흐려진 거죠. 뭐 봄에 먼지 많이 꼈을 때라든지 혹은 구름이 많이 꼈을 때 이때 사용하는 거 오버캐스트. 근데 보통은 그냥 호색에 L 주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요거요. 트러비티하고 오존이요. 트러비티가 먼지입니다. 그러니까 10으로 주면 먼지가 아주 많이 낀 하늘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먼지가 아주 많이 낀 하늘. 이 값을 조금만 더 줄여볼까요? 이렇게 먼지가 낀 하늘. 자, 다시 트러비티를 줄여봤습니다. 그러면 먼지 없는 아주 맑은 하늘. 자, 이해되시죠? 여기에 오존이라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두꺼우냐, 얇으냐. 이해되시죠? 오존층이 얇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지가 많이 낀 날처럼 됩니다. 그리고 오존층이 두꺼우면 빛을 다 반사시키기 때문에 맑은 하늘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 트러비티하고 거꾸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맑은 하늘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트러비티 값을 줄이고 먼지를 빼고 오존을 늘립니다.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조금 더 맑은 하늘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조금 어두운 날, 조금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름 많이 끼고 흐린 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오존하고 트러비티 값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알베도라는 값이 나옵니다. 알베도. 이 알베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뒤에 보시면 요 부분 있죠. 여기. 요걸 알베도라고 합니다. 즉 수평선이라고 하는 요 부분 있죠. 요 밑에 있는 색상을 알베도 칼라라고 해요. 자, 보시면 알베도 칼라 렌더링을 해보면 여기 인피니티 플랜 들어있구나. 자, 잠시 인피니티 플랜을 꺼볼까요? 자, 렌더링을 하면 다시 맞는데 선라이트 2.3 0.3 자, 렌더링. 자, 요 부분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 아래 회색으로 잡혀 있죠. 이게 알베도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알베도 컬러가 회색으로 잡혀 있죠. 제가 마음대로 색상을 잡아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색상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링. 그럼 이 알베도 색상이 바뀐 거 보이시죠? 다시요. 원래대로 다시 바꿔놓고요. 자, 다시 렌더링하면 이렇게 알베도 쪽이 색상이 바뀝니다. 자, 여러분들도 색상을 한번 바꿔보실까요? 그 다음 보시면 여기 자, 블라인드 앵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라인드 앵글이 0이면 이렇게 또렷하게 나눠집니다. 자, 렌더링을 해보면 알아요. 여기가 경계가 이렇게 또렷하게 바뀐 거 보이시나요? 요 부분이 지금 경계 부분이잖아요. 자, 근데 이 블라인드 앵글 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 경계가 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경계가 이렇게 흐릿하게 돼 버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호리즌 옵셋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얘를 이렇게 낮추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0의 이 값을 블렌드 앵글을 0, 호리즌 옵셋을 0이라고 주고 렌더링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똑바로 생기겠죠, 그죠? 자, 이때 호리즌 옵셋을 제가 최대한 좁았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 거 보이시나요? 수평선 자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네요.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를 0으로 바꿔봤습니다. 렌더링. 여기 있었는데요. 위로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위로 올라갔죠? 요만큼의 오차 범위가 생깁니다. 이 수평선의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자, 이번에 밑에 보시면 클라우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렌더링을 걸면 이렇게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늘만 나오죠. 보통 이렇게 하늘만 나오진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면 구름도 중간중간에 있단 말이죠. 근데 바로 그 클라우드, 구름을 만들어줍니다. 렌더링하면 자,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줍니다.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세요. 덴시티가 농도입니다. 이 구름의 농도, 그 다음 버라이어티, 얼마나 다양하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구름의 높이는, 구름의 두께는 뭐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죠. 자, 구름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시간대를 저녁 6시 30분으로 한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너무 밝네요. 여기 동그랗게 해서 뭐가 나오네요. 이게 태양입니다. 지금 보시면 옵션을 보면 네. 오전 0.3 네. 여기 보시면 태양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네. 보시면 너무 밝은가? 이렇게 태양이 나오는데 인비저블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인비저블이라는 옵션을 체크하면 태양이 이렇게 감춰집니다. 자, 나머지 옵션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섀도우, 그림자를 만들 거냐 말 거냐. 당연히 그림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 디퓨즈, 이펙트 디퓨즈하고 에펙트 서피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펙트 앰모스피어릭, 앰모스피어릭 섀도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얘네는 손 안 대셔도 돼요. 이게 무슨 옵션이냐면
디퓨즈라는 건 사물이 지닌 기본 색상을 디퓨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색상에 적용하겠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항목을 끄면 오브젝트가 기본 색상으로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끌 이유가 없는 거고, 서피큘라는 사물이 하이라이트 효과가 나요. 빛을 받으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효과가 나는데 그 하이라이트 효과를 줄 거냐 말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앰모스피어릭은 안개란 뜻이에요. 태양광이, 그러니까 안개가 있으면 태양광이 이렇게 들어올 때 빛이 투과되는 모습이 보이죠. 그걸 적용할 거냐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앰모스피어릭 섀도우는 안개의 그림자입니다. 당연히 안개의 그림자도 만들어야 돼요. 커스틱이라고 하는 그 밑에 항목이 있습니다. 커스틱 포톤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할 건데 빛의 굴절이란 뜻이에요. 커스틱이 굴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거울 가지고 이렇게 햇빛 비치면 그림자에 이렇게 거울이 반사되는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햇빛이 반사되는 거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커스틱 효과입니다. 그 커스틱의 입자의 개수를 여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선라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건 많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뭐 사이즈 멀티플러라든지 아니면 스카이에 대한, 하늘에 대한 모형이라든지 뭐 요 정도밖에 우리가 손대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다른 조명들을 확인을 할 건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대를 밤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요. 깜깜한 밤중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를 이렇게 오전으로 바꿔버리면 깜깜한 밤중이 되겠죠. 그러면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캄캄한 밤중이 됩니다. 조명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보시죠. 자, 이 플랫 라이트는 어디서 조절하냐면 여기서 조절합니다. 여기 플랫 라이트, 렉탱글 라이트 보이시나요? 얘를 누르시면 여기에 렉탱글 라이트가 나옵니다. 덴시티라고 되어 있죠. 아까도 선라이트에도 덴시티가 있었죠. 빛의 밝기 30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120으로 바꿔봤습니다. 다시 렌더. 그러면 많이 밝아지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빛의 밝기를 한번 바꿔보시죠. 보시면은 이제 빛의 밝기가 있고 단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루멘 파워가 있고, 루미너스 파워가 있고, 루미넌스가 있고, 라디안트 파워가 있고, 라디언스가 있고. 루멘 파워라고 하는 건 광원이 내보내는 빛의 양을 말합니다. 광원에서 빛의 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이게 루멘이에요. 근데 보시면 루미넌스라고 하죠. 요거는 1m 제곱당, 가로 세로 1m 제곱당 몇 개의 루멘이 나올 것이냐, 빛의 입자가 몇 개가 될 것이냐. 얘는 그거 상관없이 광원에서부터 빛의 입자가 얼마나 나갈 거냐, 얘는 단위 면적당 빛의 입자가 몇 개가 될 거냐, 이런 뜻입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빔 프로젝터를 구매하려고 좀 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홈시어터가 제 개인 꿈이거든요. 집에다가 이렇게 홈시어터 꾸미는 거.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회사에 그런 장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져볼 기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만져봤어요. 그래서 이제 꿈이 이제 그거예요. 홈시어터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집에서 영화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빔 프로젝트를 보는데 빔 프로젝트의 단위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저 빔 프로젝트에서 빛의 양이 나가는 거고, 하나는 여기에 닿는 양을 말하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루미넌스고 하나는 루멘이고요. 이해되시나요? 보통 루멘이라는 단위를 쓰는 건 저가형에서 써요. 그러니까
빔 프로젝트에서 빛의 양이 얼마나 많이 나가나, 빛이 얼마나 밝게 나가나, 이것만 보여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스크린에 빛이 얼마나 도달하는가는 얘기를 안 해요. 저가형 빔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이 저가형 빔 프로젝트들은 죄다 어떻게 봐요? 암막 커튼을 하고 불을 끄고 봐요. 그래야 여기 빛이 도달해요. 아무리 저기서 빛이 많이 나가도 여기에 도달하는 게 없으면 어두운 거죠. 근데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짜리 되는 빔 프로젝터들은 저기서 빛이 얼마 나가는지 얘기를 안 해요. 다 여기에 빛이 얼마나 도달하는가를 얘기해요. 미터 제곱당, 1미터 제곱당 얼마나 빛이 도달할 것인가, 이 얘기인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얘가 더 밝은 단위예요. 1미터 제곱당 빛이 얼마나 더 많이 도달하는가, 이걸 따지는 겁니다. 얘는 단순히 광원에서 빛의 입자가 몇 개나 나갈 것인가, 이걸 따지는 거고요. 백열전구가 우리가 흔히 쓰는 60W짜리 백열전구 있죠. 그게 870 루멘이라고 합니다. 870 루멘이라고 하고, 100W 그러니까 백열전구 있죠. 동그란 거. 100W짜리가 대략 1700 루멘 정도라고 합니다. 40W 형광등이 60W 백열전구, 60W 백열전구 동그란 거, 그게 870이고요. 40W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구가 40W짜리인데 2800 루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밝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쓰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2800이 되어야 형광등 하나가 되는 거죠. 렌더링을 하면 굉장히 많이 밝게 나올 거예요. 아니네, 많이 어둡네요. 자, 다시 단위를 바꿔볼까요? 조금 밝아졌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단위를 조절해 가면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라디언트 파워가 있고 라디언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복사선이란 뜻이에요. 복사선. 여기 와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열 기구의 와트가 아니고 이건 복사열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물체에서 나온 열이 어떤 물질의 도움 없이 이렇게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열의 복사열이라고 하는데, 이 복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사선이라고 하는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적외선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복사선에 대한 건데, 바로 얘가 복사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사선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 100W짜리가 실제 100W 전구가 실제로 2W라고 합니다. 렌더링을 하면 많이 어둡죠? 어둡기는 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단위를 조절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단위를 조절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뭘로 조절해요? 카메라요. 카메라. 오토매틱으로 나올까요? 그러면 자, 충분히 밝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조명의 단위를 바꾸는 게 아니고, 조명의 단위가 아니고 카메라로 조절하시면 얼마든지 쉽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밝게 나왔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플랫 라이트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렉탱글 라이트 하나 만드시고, 그리고 렌더링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그 아래로 내려갑니다. 보시면 쉐입이라고 나옵니다. 형상이네요. 자, 렉탱글로 되어 있는데 디스크로 놓으면 원반으로 나옵니다. 여기가 이렇게 원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형으로 생긴 조명이 있을 거고, 네모나게 생긴 조명이 있을 거고, 그거는 형상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인비저블, 보이고 감추고죠. 아까 선라이트에 나왔던 내용이네요. 자, 인비저블을 체크하고 다시 여기만 렌더링을 해보죠. 자, 조명이 있는데 어떤가요? 인비저블 체크하니까
조명이 감춰져 버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인비저블을 해제했습니다. 다시 렌더링. 그러면 이와 같이 조명이 나오겠죠.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거. 밑에는 다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No Decay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Decay가 감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빛이 소멸되고 있죠. 그게 Decay입니다. 근데 No Decay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많이 밝아지는 거죠. 조명 자체가 많이 더 밝아지게 되는 걸 말합니다. 이게 No Decay. 자, 이게 No Decay고요. 자, 또 이제 하나만 더 봅시다. 뭐 요건 그림자니까 당연히 켜야 되고, 더블 사이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더블 사이드. 이게 뭐냐면은, 자, 조명을 제가 밑으로 내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봤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그림자가 있는 쪽, 이 아래쪽은 밝고, 이렇게 빛이 안 가기 때문에 이 위쪽은 이렇게 어둡게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더블 사이드를 놓게 되면 빛이 앞뒷면으로 다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더블 사이드를 체크해 볼까요? 자, 더블 사이드, No Decay 끄고, 자, 렌더링. 그러면, 아이고, 다시요. No Decay 끄고, 켜고, 자요. 그럼 빛이 위아래로 같이 나가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보시죠. 제가 여기서 지울 겁니다. 지워졌죠, 그죠? 화면상에서 지워졌는데, 여기 에셋 에디터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안 지워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에셋 에디터에서 지우면 화면상에서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반드시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에셋 에디터에서 지워야 화면상에서 지워집니다. 화면상에서 지우면 잔상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조명이 내가 만든 조명인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이름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지우셔야 됩니다. 자, 다른 것도 보실까요?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번엔 스피어 라이트입니다. 구슬 모양의 조명. 다시 구슬 모양의 조명. 자, 보시면 어떤가요? 조명의 모습이 구슬처럼 생긴 거 보이시죠? 네. 옵션을 보시면 똑같아요. 컬러가 있고, 인텐시티가 있고, 유니트가 있고, 사이즈 크기가 있고, 인비저블, No Decay, 섀도우 똑같아요. 항목은 똑같습니다. 렌더링 하면 이렇게 구슬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구슬 모양의 조명. 그게 스피어 라이트. 자, 또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엔 이건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어떻게 돼요? 부분 조명인 거죠. 이렇게요. 여기다 클릭해주면 여기에 이제 조명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자, 렌더링을 하면 부분 조명으로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스포트라이트는 한번 꼭 해보셔야 돼요. 한번 해보시죠. 보통은 이렇게 생겼는데 가만히 보시면 원이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보시면 항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구나.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항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콘앵글이 있고 푸논바 앵글이 있고 푸논바 팔로프가 있고 디케이가 있습니다. 디케이는 감소하다라는 뜻이에요. 빛이 점점 감소하는데 어떻게 감소하느냐? 인버스 거리에 그냥 비례해서 감소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인버스 스퀘어는요 거리에 2배로 감소하는 거고, 인버스 큐브는요 거리에
4배로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 디케이 그러면 아예 빛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밝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감소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 보시면은 우리가 꼭 신경 써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요. 자, 이거 말고 자, 인버스 스퀘어로 놓고 지금 보시면 이 안쪽이 빛이 밝고 이 바깥쪽이 빛이 사라지고 있는 부분 보이시죠? 네, 이 영역을 푸놈바 앵글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안쪽을 콘 앵글이라고 합니다. 빛이 가장 선명한 영역. 그 다음에 이 빛으로부터 경계까지 이렇게 빛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요 앵글을 푸놈바 앵글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푸놈바 앵글이라는 건 빛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가 이걸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요거 지우고요. 자,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명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방향 조절했고요. 클릭. 그 다음에 콘 앵글을 조절합니다. 클릭. 그 다음에 푸놈바 앵글을 조절합니다. 클릭. 그러면 내가 이렇게 조명의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조명이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건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여기 스폿라이트 옵션에 보시면 이렇게 덴시티, 즉 조명의 밝기, 그 다음 콘 앵글, 각도, 푸놈바 앵글, 역시 아까 얘기했던 각도, 그 다음에 소멸되는 방법이죠. 그 다음 디케이 역시 소멸이고요. 나머지 뭐 특별한 옵션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번에 보시면 IES 라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IES 라이트는 조금 특별한 조명인데 이게 뭐냐면 그 조명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각 회사 뭐 오슬람 같은 조명 회사가 있잖아요. 그럼 오슬람에서 만든 조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명에 조명을 만든 엔지니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조명의 엔지니어가 이 조명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라고 파일을 만들어 놔요. 그게 IES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IES 파일을 불러다가 조명 효과를 내주는 걸 IES 라이트라고 해요. 저한테 몇 개가 있는데요. 자, 보시죠. 그 공유 폴더에 스케치업이라는 폴더에 보시면 IES 파일이 있습니다. 요건 복사해 가시면 되겠고, 자, 여기 지금 30개가 있는데 1번부터 30번까지가 이런 모양이 된답니다. 여기 19번이 조금 독특하게 생겼네요. 19번을 한번 가지고 와 보죠. 자, 선택하면 이렇게 IES 파일을 선택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IES 19번을 찾아보죠. 자, 19번 찾아서 자, 여기다가 놨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죠. 자, 어떤가요? 여기 그림처럼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거 여기 19번 이 그림하고 여기처럼 어떤가요? 19번처럼 그림처럼 조명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요게 IES 라이트입니다.